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노리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음모론, 항상 있어 왔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음모론이 사실에 가깝다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의심이 시작된 건 말이죠. 아주 기묘하고 규칙적인 패턴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 예측 가능한 가격 하락. 아니 도대체 왜 특정 시간에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추적을 시작해봤습니다. 바로 이 현상, 오전 10시의 손이라고 불리는 것부터요.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한때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 특정 시간대의 이상현상,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패턴은 이렇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진짜 무슨 알람이라도 맞춰놓은 것처럼 뉴욕 시간으로 오전 10시만 땡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어요. 이 타이밍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미국 시장은 막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유럽 자금은 아직 빠져나가기 전인 바로 그 골든타임이에요. 이걸 과연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슬슬 용의자를 지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모든 의심의 화살이 월가의 한 강력한 트레이딩 회사를 향했는데요. 바로 제인 스트리트입니다. 이 제인 스트리트라는 곳이 그냥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에요.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를 대신해서 비트코인 ETF를 시장에서 직접 사고 파는 이른바 지정 참여자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시장에 가장 큰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는, 한마디로 가격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의심이 더 커진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과거의 테라 루나 사태랑 딱 맞물리면서부터죠. SEC를 조롱하던 창업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벌어진 의문의 자본 이탈, 결국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던 대폭락까지. 결국 테라의 개발사가 직접 그때의 폭락은 제인 스트리트가 한 짓이다, 이렇게 소송까지 걸면서 잊혔던 과거의 의혹이 지금의 사건과 다시 연결된 겁니다.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뇌피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월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테라 루나를 사냥했다는 이 이야기는 이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거의 공공연한 비밀처럼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월가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온 것. 과연 이게 우리 시장의 약일까요? 아니면 독일까요? ETF의 등장은 참 흥미로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투명성도 높아지고 규제도 생기니까 시장이 더 건전해질 거라는 약속이 있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는 정보력과 자본으로 무장한 월가의 상어들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놀고 있는 풀장에 같이 들어와 버린 셈이거든요. 월가의 전략이 진짜 교묘한 게 뭐냐면요. 어차피 곧 하락할 거라는 공포 심리가 막 퍼져 있을 때 그 흐름에 살짝만 힘을 보태서 가격을 더 크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비유하자면 폭풍우가 막 칠 때 슬쩍 공장 폐수를 강에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그렇게 자신들의 행동을 자연스러운 시장의 일부인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가격 조작,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진짜 중요한, 더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시장을 조작하려는 세력에서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가치를 증명하는 더 강력한 힘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전쟁이나 엄청난 정치적 불안이 닥친 나라의 부자라고 쳐요. 그럼 내 전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은행 송금? 현금 따발? 아니면 금괴라도 들고 튈까요?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 하면 금을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금괴를 들고 국경을 넘는다는 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무겁기도 하고 위조 위험도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달라요. 무게도 없고 만져지는 실체도 없어요. 그냥 내 머릿속의 비밀번호, 즉 개인 키만 기억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내 자산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최근 이란 사태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더 단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이 공포에 질려서 막 던질 때 누군가는 자기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인 거죠. 바로 이런 진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월가가 단기적으로 아무리 장난을 쳐도 무너뜨릴 수 없는 비트코인의 아주 강력한 가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고의 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해답이 바로 베이즈 추론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요.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내 생각이나 믿음의 확률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가자를 외치는 대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을 바꾸는 거죠. 이게 딱 포커 게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수들은 새로운 카드가 한 장씩 공개될 때마다 이길 확률을 계속 다시 계산하고 배팅 전략을 바꾸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전생 나면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니까 폭락할 거야 라고 믿었지만 이란 사태라는 새로운 카드를 보고 나서는 위기 상황에 국경을 넘기기 위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단기적인 가격 맞추기 게임에서는 정보력과 자금력으로 무장한 월가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 단타 게임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결코 마음대로 없앨 수 없는 비트코인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가치를 꿰뚫어 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월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라는 짙은 안개, 여러분은 그 너머에 있는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를, 그 본질을 보고 계신가요?